안녕하십니까. 저는 농협사료 낙농팀에 있는 신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동물성 질환,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축산농가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에 의해서 파멸되고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도 코로나로 인해서 결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서 축산 경영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젖소 관리 청릉이란 주제로 다소 큰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우리 건강한 젖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까라는 부분을 대략적이나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국내 기후변화 추이, 젖소 사용관리 문제점, TMR 급여 실태, 사용관리 개선 방안, 기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철에는 너무 덥고 겨울철에는 또 춥고 이런 시기가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원래는 온대 기후였죠. 삼한 사원 아니면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갖고 있는 나라였으나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구의 환경 오염도라든가 또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것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본다 그러면 한반도 연평균 기후 30년간에 봤더니 한 1.2도 정도 상승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에 기온 상승폭이 크고요. 2100년도 한반도 미래 기후 변화 전망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폭염일수, 여열대야 일수와 같은 고온 관련 극한 지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파일수, 서리일수도 또 극한 지수가 감소될 수 있는 저온 관련은 좀 감소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온 관련 부분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그런 식으로 기후가 변화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 기후 변화를 보면은 2001년부터 2017년간인데요. 파주, 이천, 밀양, 그러니까 북부 지역, 그다음에 중부 지역, 남쪽 지역 중심으로 해봐도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름철에는 더 덥고요. 겨울철에는 더 춥고 이런 식으로 폭이 큽니다. 특히 밀양 같은 경우는 남쪽 지방입니다만 여름철에는 2001년에서 2010년 사이는 25.2도시에서 최근에는 26.7도 정도로 상승폭이 1.5도. 그건 여름에는 무척 덥다고 볼 수 있겠죠. 젖소 사용관리 문제점. 제가 왜 모두에 말씀드리냐면은 젖소라는 동물 자체가 굉장히 더위에 민감하죠. 특히 홀스타인 품종 자체가 갖고 있는 더위에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스트레스를 무척 많이 받습니다. 그림과 같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목장에서 볼 수 있는 경향들인데요. 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죠. 또 하나는 사료조 관리인데요. 여름철에는 상당히 우리가 사료조 청소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료조라는 의미는 바닥 관리인데요. 소가 먹는 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곰팡이 오염도가 높고 습도도 높고 그러다 보면 또 부패되기도 하고 소가 사료 섭취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오른쪽 그림에는 우리가 보통 소가 후각이 예민한 동물이고 기호성 선별하는 것들이 소가 아닌 어떤 닭처럼 되게 민감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과 같이 옥대, 우리가 준 옥수 살레지 섞여 있는 옥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만 남겨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민감합니다. 좀 보시겠습니다. 그림상에 나타나는 그림인데요. 여름철에 우리가 왕왕 닿는 것들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은 소들 자체가 상당히 질고요. 축산해가 질기도 하고 또 많이 또 한쪽에 모여 있다 보니까 소들이 사료조에 접근이 안 되면서 사료를 안 먹고 있는 경향이고요. 중간에 위쪽에 보시면 사료조 위쪽에 햇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사료가 수분도 마르고요. 또 우리가 저희 소중한 비타민제들 많이 주시는데 비타민도 파괴되고 또 수분도 마르고 그러니까 기호성이 또 문제가 되겠죠. 오른쪽 그림 위쪽 보시면은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중간에 눅눅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소들이 좀 섭취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맨 밑에 왼쪽 보시면은 이거는 여름철에 한쪽 방향에 파리가 나오다 보니까, 파리가 충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들이 한쪽 칸에 모여 있죠. 저녁 때 밤에는 소들이 또 퍼져 있죠. 이게 또 소들이 뭐 어떤 환경 관리 문제점일 것이고, 가운데 밑에 보시면은 거기는 물 관리인데요. 물통을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른쪽에는, 오른쪽 밑에 그림 보시면 거기는 소가 우리가 사료 주는 부분을 파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잘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닭이 모이 찍듯이 이렇게 먹다 보니까 분리가 날 수 있고, 아마 그 밑에 알곡 같은 걸 먹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림은 지금 제가 현장에서 직접 찍은 그 사진인데요. 동영상입니다. 그 소들이 한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선풍기가 서 있죠. 이때가 한 5월 정도입니다. 5월이면 우리나라 기후라면 좀 더운 기후거든요. 그때 보면 또 그렇고, 또 바닥 관리도 허술하고요. 앞에 보시겠습니다. 소가 혀를 돌리고 있죠. 그 옆에 보면 중족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볼 수 있겠죠. 소들의 상태라든가 환경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라는 것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급여 실태를 보겠습니다. 원료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TMR 원료는 우리가 TMR이라고 하는 것이 사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급여 시스템이겠죠. 뭐 20년 전 이상 전에 보면 우리 그 선배님들은 주로 배합사료하고 그다음에 조사료 정도 이렇게 매기시는 걸 분리급여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20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는 다들 이제 그 급여 시스템을 합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빔밥식으로 매기는 시스템이죠. 이게 TMR이 하는데, TMR을 주다 보니까 수만 가지 원료를 쓰다 보면 여러 가지 관리적인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위에 그 버섯 배지 같은 건데요. 이거 여름철에 직접 현장에 찍었습니다만 하얗게 곰팡이 생긴 거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그 우리가 보통 그 TMR을 직접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발효 가스가, 그러니까 이제 2차 발효로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가스가 급박하게 내서 소들이 안 먹을 수도 있고, 밑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면실입니다. 이거는 직접 현재 찍은 것입니다만 푸른 곰팡이가 면실에 곰팡이가 핀 걸 볼 수 있고요. 중간에 사일리지는 나온 건데 중간에 또 곰팡이가 하얗게 핀 게 보이고,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건초를 이제 적지 않은 창고에서 빛을 맞은 부분하고 베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시커멓게 또 이제 변폐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작가서 보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희 농협사례 기준에서 저희가 30개 정도 농가를 가지고 1년에 그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는 건데요. 2020년도에 지금 몇 군데를 조사를 해봤더니 대개 유량은 뭐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30kg 이상 다 나올 수 있는 농가도 있고, 또 아닌 데는 뭐 25kg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군데를 보니까 유량 부분들이 뭐 절 일정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여름철에 약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뭐 그림 쪽에서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보면 그 농가는 여름에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채소부인데 채소부도 여름에 많이 뜨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름철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젖소 사용 관리 개선 방안을 보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낙농을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TMR을 이용한다던가 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우유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TMR을 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그 이제 개량이 안 되고 관리가 부실되면 특히 번식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BCS라고 하죠. 몸 체형 지수를 잘 조절 못해서 비유 후기까지 소들이 살이 찐다던가 아니면 번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또 우유 생산량이 증가되는 게 아니고 번식 문제 때문에 소가 도태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유사비 절감. TMR을 하더라도 유사비 절감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조사료 가격은 배합사료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또 앞으로 더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라 유사비 절감이 되느냐, 과연 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젖소 건강 진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TMR을 전환하면서 우리나라 젖소 건강은 굉장히 증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료 쪽 부분이 아니고 이제 환경 관리까지 전부 된다 그러면은
젖소의 건강은 증진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지만 효율적인 낙농 또 지속적인 낙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림에 표현된 내용입니다만 이 하이에나가 있고 젖소가 이렇게 쭉 멀리 평야로 보는데 사방에 적들이 노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젖소란 동물 자체가 우리가 그냥 기계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면이 기계죠. 아주 소중한 기계죠. 그 하루에 30kg를 나더라도 농가한테 뭐 상당히 뭐 3만 원 이상 수익을 줄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이 기계가 고장 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사방에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사양 관리에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 사양 관리인데요. 여름철에는 배합사료 섭취량을 좀 이제 많이 이제 매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사료 섭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줄고 섭취량 자체가 줄다 보니까 주는 배합사료의 영양 수준도 좀 고농축이게 되고 조사료도 일반 조사료가 아니고 좋은 조사료를 선별해서 줘야지만 소의 영양 상태를 맞춰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프리믹스라고 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균형이 맞출 수 있어야겠죠. 그 여름철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면 하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좀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사료라는 것이 농가의 선택의 폭이 없고 본인이 구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고민들 많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 여름도 그렇고 매년 요즘에 그 여름철이 덥다 보니까 보통 그 8월달, 9월달 이후부터는 이제 섭취량도 늘면서 유량이 좀 증가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특히 그 농가별로 뭐 잘하시는 농가는 있겠습니다만 또 안 되는 데는 유량이 많이 준다고 그래요. 섭취긴 하는데 그 부분은 조사료의 질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에서 들어온 그 조사료 일부가 상당히 안 좋은 걸 평가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티머시나 이런 것들이 전국 단위로 보면은 그렇게 좀 안 좋은 데가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유량이 아니고 좀 더 떨어지는 그래서 좀 농가에서 크레임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만큼 조사료 구매할 수 있는 조건들이 그렇게 일정치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배합사료는 배합사료 공장에서 다 그 정밀 계량하고 그 배합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눈높이 맞춰갈 수 있는데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조사료의 질이 그걸 못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더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젖소 관리 체크포인트 6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그 가져온 자료를 그냥 그대로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게 한 10년 됩니다. 그쪽에 제가 이제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건강한 젖소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이 이 6가지다. 이거 이해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만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료적인 부분을 말씀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료가 상당히 젖소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6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위치고요. 나머지 물, 환기, 공간, 뭐 평안, 뭐 빛 이런 관리들을 잘 해주셔야지 건강한 젖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째, 물입니다. 뭐 이거 그림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이 보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농가 사장님들이 과연 그 젖소가 있는 물을 진짜 자신이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젖소가 물이 더럽다고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죽기 않을 정도만 먹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정말 깨끗한 물을 시원한 물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능력이 높은 고능력일수록 상당히 그 요구량이 높습니다. 성장 단계별 홀스타인 물 요구량은 뭐 있겠습니다만 특히 착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량이 뭐 13.6, 27.2 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유량이 높을수록 물 요구량은 높다라고 하고요. 40kg 이상 유량을 내려면은 뭐 196리터 거의 200리터 되는 드럼통이죠. 한 드럼통을 하루에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먹어야지 우유도 많이 넣고 또 사료도 잘 먹고 이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물 자체가 또 우리 충소를 하시겠습니다만
어떤 농가한테 여쭤보면은 뭐 물을 자주 청소한다는데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루에 몇 번씩 해도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가 사료를 먹고 또 물을 먹고 할 텐데 물을 먹으면서 그 입에 묻었던 사료 그 잔가질이 나오면서 물이 오염이 되거든요.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면. 근데 보시겠습니다만 그 질산염이라고 있어요. 그 물 오염의 이제 우리가 수치를 보는데 제가 이거 직접 현장에 찍었습니다만 그 사진상의 그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음수 기준치가 40 ppm인데 사진상에 나온 건 한 30 ppm 정도입니다. 물이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했는데도 30 ppm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오염도가 심해지는 거죠. 특히 이 질산균이라고 하는 균은 물 속에서 날씨가 추워지면 그 균 번식이 커집니다. 보통 이제 질산화자소라고 해요. 뭐 나이트리피케이션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날이 추워질수록 물 청소를 더 깎아서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례로 일교차가 심할 때 소들이 변이 질어지죠. 그 중에 하나가 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뭐 이 그림은 일본의 자료긴 합니다만 그 중조 같은 걸로 물 그 워터컵을 깨끗이 세척해주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기입니다. 뭐 그림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환기 시설이 너무 중요합니다. 축산의 지붕이 낮다던가 이럴 때는 특히 환기에 불량하죠. 소가 열에 더위에 약한 동물이다 보니까 상온 기준으로 보통 21도 정도 되면은 더 소가 특히 홀스타인 품종은 덥다고 느끼거든요. 이 녀석들을 좀 더 이제 시원한 환경에 놔주는 게 중요한데 환기 시설을 이제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축산의 공기 흐름을 좋게 하고 또 냄새 더 덜 나게 하고요. 그다음에 새바람 줄이고 온도 변화 적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료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림이 이제 보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그림하고 여러분들한테 화면상에 나오는 그림에 확실치는 않겠습니다만 왼쪽에 한풍기 일로 되어 있는 거는요. 그 멀리 위에다가 지붕 위에다가 조그맣게 흉계를 냈는데 이거는 뭐 환풍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또 오른쪽에 그 그림 보시 환풍기 2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설치는 했습니다만 저래 가지고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 나오는 불은 바람 위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 줘야 되면서 시원한 바람이 나올 텐데 뒤에다 저렇게 막아놓고 환풍기를 하면은 더운 바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뭐 우리가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겠죠. 이 그림은 일본 그림인데요. 일본에 그 보니까 우리가 그 용마루를 하고는 배기구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그 고깃집 가면은 환풍기 놔뒀죠. 그 나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해놓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아이디어가 좋다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보면 왼쪽에 그 시원한 바람 이 그림은 이스라엘 가서 직접 찍은 건데요. 요 사료 먹는 위에다가 사료조 옆에다가 다 이렇게 시원한 그 에어 샤워죠. 그 공기도 나오면서 소들이 편하게 사료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의 그림이다만 계류장 차기유실 앞에다가 계류하는 데다 이렇게 수많은 가지 그 환풍기를 달아놓고 소들이 편하게 이게 이제 대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당시는 지금 가을에 갔기 때문에 여름이 아니고요. 뭐 차기 시간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사장님은 이스라엘 가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도입을 하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환기 관리하는데 농가에서 보면요, 이 그림 자체는 소들이 편하게 앉아 있죠. 축사나 지붕은 낮습니다. 축사 지붕은 낮긴 합니다만 소들이 편하게 앉아 있는 거는 그 대형 환풍기를 또 저 뒤에다 설치를 해놨어요. 소들이 편하게 앉아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진짜 이상적인 거죠. 소들이 편하게 전 축산에 편하게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관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관리겠죠. 예, 세 번째 공간 밀식 관리입니다. 뭐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소란 동물 자체가 이게 밀식되는 환경을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좁은 땅덩어리에 소를 집약적으로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저거 뭐 생각할 수 있는 결함은 없는 거죠. 그 어쨌든 간에 뭐 상당히 밀식이 소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데 특히 공간 확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자동급이를 답니다. 자동급이를 다는데
저 보통 생각하시는 그 한 대당 그 몇 마리가 적당하냐, 뭐 업체별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업체는 15대, 어느 업체는 10대 이렇게 하죠. 시저 보면은 자동급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소들이 그 면적이 좁고 그러면 자동급이가 있어도 잘 못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되게 중요한데 그 자동급이는 뭐 돈이 문제지 좀 많이 설치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뭐 5대라도 요즘에 2세 중심의 어떤 분들 얘기로는 뭐 자동급이를 한 대당 5마리까지 설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능력이 있고 뭐 돈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정확하게 배합사료를 그 소가 섭취를 하고 있느냐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소가 많다던가 그러면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 50도 정도 차기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면은 우리가 농가들이 좀 문제죠. 아무리 뭐 잘 하셔도 적당하게 잘 먹고 있는지 소 개체별로 BCS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몸 상태를 보는 부분도 자주 봐야 된다. 특히 밀식된 환경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료조 관리입니다. 사료조가 이제 밥상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이제 미국 애들은 피드 벙커라고 하죠. 피드 벙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밥상이란 부분이 이제 사료를 매일 주면서 이제 뭐 걷어가고 뭐 하고 줍고 뭐 하는데 청소 상태가 불량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곰팡이가 상존하죠. 곰팡이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 더러운 환경이 있으면 소가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애들은 또 간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MPT 검사하는 이건 뭘까요? 거의 간 기능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료조 관리가 불량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료조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료조 관리 중에서 하루에 최소 18시 24시간 사료 접근 가능한지 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좀 넓고 잘 먹을 수 있는지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료조 관리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분만욱한이라고 보통 우리 착유욱한, 건유욱한, 뭐 육성욱한, 뭐 어린 송아지욱한 하는데 프레시 카우라고 해서 분만하고 나서 좀 대기할 수 있는 소들 그 면적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개 보면은 면적이 넓은데도 소 자체가 분만해가지고 어딘지 지역별로 달리합니다만은 그냥 그 착육칸에서 분만하는 녀석들도 있고요. 건육칸에서 분만해서 그냥 들어가는 애들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좀 고민스러운 게 분만해가지고 소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착육칸에 들어가서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시간 여유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분만 후 1 내지 2주 정도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반주죠. 반주도 어느 정도 하면서 소가 먹으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관리 몸 상태가 돼 있으면 집어넣으면 좋은데 이게 되게 그 쉽지를 않다 보니까 착유를 또 분리 착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는 젖소 농가가 되려고 그러면은 분만혹한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분만혹한 자체는 그 분만혹한이 아니고 착유 중에서도 좀 몸이 안 좋은 애들이 분만혹한을 이동을 시켜서 병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가서 본 내용인데요. 그림이 좀 안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게 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착유실 옆에 그 치료실이 있습니다. 수정하고 진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소를 따로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면적을 만들어서 공간 확보를 해서 소를 이제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초의무가 이제 중요한데 보통 초의무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농가별로 다릅니다. 뭐 20% 있을 수도 있고 30% 있을 거 어딘 안 되는 뭐 50%까지 초의무가 있을 수 있는데 일산을 한 녀석들이죠. 근데 초의무하고 경산호 3산 이상 되는 경산호와는 섭취량이라든가 습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우측에서 그 왼쪽 그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는 경산호입니다. 그 초의무는 초의무는 그냥 밑에 그림이죠. 그 평탄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의무는 섭취량이 천천히 증가하다가 16주 이후부터는 평탄하게 가는 녹색 그림을 보여주는 녹색 그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파란색 그 화살표는 급격하게 늘어서 쭉쭉쭉 빠지는 그런 모습 보는 게 이제 경산호입니다. 근데 초의무는 경산호보다 거물 섭취량이 한 작게 먹어요. 한 20% 이하 정도 되는데, 근데 초의무는 능력이 높을수록 섭취량은 작지만
자주 먹는 특징이 있습니까? 자주 이제 많이 이렇게 한 번에 먹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자주 먹는다는 거죠. 근데 사료조가 좁거나 아니면 그 경쟁이 심하면 초인부들이 자주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스페이스, 면적 관리겠죠. 공간 확보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평안한 환경이죠. Peace and quiet 이러는데 그 소가 또 굉장히 소음에 민감한 동물이거든요. 굉장히 조용한 환경을 중요합니다. 근데 뭐 축사내에서도 보면 뭐 조용한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시끄럽죠. 뭐 사람 소리도 있겠고 또 지나가는 차 소리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들어가는 선풍기 소리도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소음, 이제 환경 소음은 보통 60dB 얘기하는데 야간에는 40dB. 40dB라면 우리가 사무실 내에서 편하게 컴퓨터 두들기면서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할 때가 40dB 정도 합니다. 근데 그 정도 환경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차극기 소음과 같은 반복주 소음은 젖소에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지역 내에서 보면 차가 갑자기 지나간다든가 뭐 발파 작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간헐적 소음이죠. 그거는 소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공사장 발파 소리, 뭐 작업 소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료 섭취이 저하되고 유산, 뭐 우리가 보통 유산도 많이 겪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출할 수 있겠죠. 그림이 소음기 측정을 했는데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 오른쪽 그림은 편안한 그림이고요. 왼쪽에 뭔가 탁탁 튀었죠. 이거는 우리가 스텐션에 목과 있는 그 소들이 그 스텐션 칠 때 소음입니다. 거의 76dB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만큼 땅땅 치는 것도 소한테 스트레스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바닥 관리는 너무 중요하죠. 바닥 관리가 이제 특히 소의 발바닥 관리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콘크리트 바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몸에 있는 체열을 빨아들이는 게 심하기 때문에 또 소가 요구하는 에너지 요구가 증가될 수 있겠죠. 또 바닥이 미끄러우면은 소가 또 굉장히 또 조심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제일 고민스럽죠. 발굽 관리라는 것이 보면은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발굽 길이도 삭제하는 길이도 뭐 7.5cm 맞춰주기도 하고 각도도 재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것까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바닥 관리에서 발바닥 관리, 그다음에 우상 피부염, 그다음에 제염염 얘기를 하시는데 뭐 우상 피부염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항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빛 관리입니다. 빛을 봐야죠, 소가. 빛을 본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차기우는 빛을 봐야 됩니다. 근데 건유는 그렇게 빛을 보면 또 안 돼요. 왜? 편안하게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지는 그 차기우 중심 이제 젖소한테 이제 그 우유를 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빛을 봐야 되고 또 번식 관리가 들어가려면 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포인트를 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볕은 강력한 살균 작용, 뭐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요. 비타민 D가 되게 중요한데요. 비타민 D하고 이제 칼슘하고 칼슘 흡수율이 되게 중요한데 비타민 D하고 칼슘이 이제 합쳐져서 효율이 높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일광욕 얘기하거든요. 그 비타민 D도 이제 하고요. 또 하나는 빛을 봄으로써 난소와 자궁 발달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료조에 소가 먹는 사료조에 빛이 들어온다면 제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좀 안 좋은 내용이고요. 축사내 소가 앉아 있고 서 있고 환경 생활하는 그쪽에는 빛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빛 관리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왼쪽 그림은 너무 좁은데 외국 그림이긴 합니다만 뭐 200러스 정도 굉장히 밝은 환경에 서고 있습니다. 밀식 환경입니다만 좋은 환경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빛을 저렇게 환하게 비춰주고요. 500러스, 50러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안 좋은 겁니다. 보통 여름철에는 16시간 정도는 빛을 밝게 해주고요. 6시간은 좀 껌껌하게 해서 소가 편한 휴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직접 그 네덜란드 PTC에 직접 찍은 겁니다만 연중 그 동일한 정면으로 해서 우리가 나트륨 등이라고 얘기하죠. 좀 불구스름한 빛 관리를 하는데요. 아침 저녁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전 6시에서 10시까지 자동 점등을 하고 그 다음 날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8시간 동안은 자동 소등이 돼서 소들이 편안한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빛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인데요. 사료 관리입니다. TMR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TMR은 배합 사료하고 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이제 특히 우리가 섭취량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관리 목표를 줬을 때 변질이 안 되게 최대 건물 섭취량 유지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건물 섭취량 점검을 할 때는 보통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건물 섭취량이 많이 좀 초과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5% 정도 돼 있습니다. 5% 정도 아니고 10%라도 벌쓸 때 일단은 내가 비비는 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곱지 않냐 생각할 수 있겠죠. 사료 혼합도, 분리 현상, 뭐 하는데 특히 DMI 1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건물로 1kg 정도 먹고 유량이 어느 정도 1kg냐, 열량이 2kg냐 판단하는 게 이제 우리 효율로 보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비유 초기 있는 녀석들은 건물로 1kg 먹고 건물로 이제 1kg 먹고 유량이 한 2kg 정도 나올 수 있도록 효율이 높습니다. 근데 비유 초기, 중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떨어지는데 토탈로 우리나라 평균을 보면은 그 GBU 탱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 1.4 정도면 1.3은 상당히 우수한 농가들입니다. 뭐 보통 못하면은 1.1 아니면 또 뭐 1kg가 아니고 유량이 뭐 0.9 정도 효율이 완전히 떨어지는 집도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건물 섭취량이 예상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좀 떨어진다 생각하면은 기호성이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사료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또 섬유소가 너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물 섭취량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젖소 관리에서 뭐 섭취량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건물 섭취량이라고 하는 내용이 섭취량이 일정하면서 꾸준히 먹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특히 최대 섭취량을 먹여야만 유량도 나올 수 있고 또 그만큼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완그룹 TMR에서 보통 그 이제 완티 그러죠. 완티 한 그룹만 보고 비유 초기 중기 나누는 게 아니고 한 그룹 보고 하는데 편리상 관리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좀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장점은 뭐 입사인 자유 채식되니까 좋고요. 또 우유 생산량 감소도 예방할 수 있겠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BCS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비유 후기 애들이 살이 찌어서 번식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유사비 관리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이 완그룹 TMR을 하시는데 전제 조건은 첫째 조건이 계량입니다. 계량이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사용 관리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 농가가 자신 있을 때 이렇게 그 완티라는 개념으로 이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TMR은 사료가 아닙니다. 어떤 그 뭐 업체나 이런 데서 우리는 완티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얘기하십니다만 농가가 과연 그 수준이 소나 그 농가 축주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야지만 완티가 되는 거지 무조건 완티 하면 소 잡습니다. 그거는 좀 명심해 주시고 내가 이제 본인이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컨설턴트나 이런 데 협의하실 때 완티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편하긴 좋습니다만 그만큼 많은 좀 그 소도 많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뭐 또 요즘에 그 로봇 착유기에서 편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봇 착유기 하면서 상당히 좋은데 그분들이 로봇 착유란 그 부담에서는 덜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소를 많이 보고 또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뭐 노는 시간을 생각하시고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시면 소 망합니다. 그게 편한 게 아니죠. 그만큼 소를 관리를 더 해주셔야 된다는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최대 섭취량을 위해서는 첫째 TMR 균일한 혼합도 그러니까 그 길고 짧은 게 없이 편하게 소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도록 아무 TMR을 집어 먹어도 똑같은 영양 성분이라든 섬유소가 들어가 있게 균일한 혼합도가 되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사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간이 좀 확보되어 있습니다. 너무 좁으면 안 되겠죠. 급하게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요. 사료를 만약에 거부한다라고 하면 잘 보셔야 됩니다. 왜가 문제인가? 원료가 문제냐? 입자도냐? 아니면 배탈이 났냐? 또 안 먹고 소가 자기가 급여할 만큼 소가 하루에 섭취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남는다던가 보시면 소 한두 마리가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자기 양을 못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또 보셔야 됩니다. 치료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TMR을 시원하게 신선하게 해주는 건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 먹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루 급여량에서 한 5% 정도 잔량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 잔량 남은 건 다 깨끗하게 이제 제거하시고 새로운 이제 사료를 급여해 주시고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또 얘기하는 푸시업이라고 하죠. TMR 사료를 밀어주는 거. 그러면 소가 자극적으로 먹겠죠.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또 건물 섭취량 최대를 위해서는 사료조가 하루에 2 내지 3시간 정도 비어 있는 건 방지합니다. 어떤 집은 보면은 아침에 먹고 이게 제일 문제죠. 빨리 먹고 그다음에 오후에 뭐 5시에 준다라고 하면은 한 4-5시간 비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소가 급하게 먹는 게 더 식막가해지는 거고 또 뭐 문제가 많고 식체도 많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얘기한 대로 뭐 2 내지 한 뭐 2 내지 2시간 정도는 이상 더 비어 있지 않게 항시 뭐라도 깔아주면서 소를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료는 좀 깔끔하게 좀 청소도 자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공급은 이른 아침, 오후 늦게 급여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름철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그 가을이나 봄에는 소가 잘 먹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에는 잘 안 먹는 게 있어요. 여름철이니까 보통 5대5로 주는데 오전 오후에 5대5로 주는데 여름철에는 오전에는 뭐 4 아니면 3 저녁엔 6, 한 7 요 정도에서 좀 길게 저녁 때 좀 더 양을 더 늘려주시고 또 소등 시간 있죠. 불 끄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서 소가 좀 편하게 저녁에 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되게 그러질 못하시는 게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름철 관리를 더 잘 해주셔야 됩니다. 시원한 관리. 그래서 TMR 사양 관리 목표는 좋은 사료를 주라는 게 아니고요. 일관성 있게 같은 양을 같은 방법으로 믹싱해서 같은 시간에 급여하는 게 일관성입니다. 그래야지 예측 가능한 사료가 되겠죠. 아무리 좋은 사료라도 뭐 자꾸 뭐 변동을 준다던가 뭐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건초 하나 바뀌는 것도요. 일반 농가들은 막 뭐 줬다 뭐 줬다 막 이렇게 하루에 뭐같이 바뀌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하게 소가 적응할 수 있도록 소를 보시는 게 아니고 소 반추 미생물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관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일관성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양을 같은 방법으로 시간대에 주라는 내용입니다. TMR 믹싱 순서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여러분 요즘에 작업해하는 농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좀 그림상에는 버티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수평이 있고 수직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직형 같은 경우는 베일이 크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수직형 이스라엘 시스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긴 그 베일 한 번 넣어가지고 비빌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조그맣게 20kg, 30kg짜리 이제 베일 넣는 데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든 간에 그 믹싱을 순서대로 이제 버티컬이냐 이게 수직형이냐 이제 수평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이제 믹싱 순서는 뭐 달리할 수 있어요. 꼭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잘 골고루 비빌 수 있느냐는 걸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장초 부분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곡류, 그 다음에 첨가제. 뭐 첨가제는 프리믹스라고 하죠. 사전에 비벼주는 거고 사일리지는 뭐 나중에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저 생각엔 사일리지 처음에 같이 반 정도 비벼주고 가다가 또 마지막에 넣어줄 수도 있고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불완전한 믹싱, 분리가 난다는 건 솔팅입니다. 이건 소가 골라 먹기 쉽다는 얘기죠. 과도한 믹싱, 입자 더 작아지게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너무 덜 비벼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무 비벼서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종 원료 투입 후 3에서 5분 정도 권장을 하는데 이거는 농가별로 다릅니다. 어떤 농가는 5분이 아니죠. 뭐 20분, 어떤 농가는 또 1시간 정도 비비는데도 왕왕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믹싱을 적정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TMR의 물리적 형태를 보면은 조설의 양, 질, 그다음에 NDF 얘기합니다. NDF가 소의 이제 건물 섭취량과 관련되는데 이거는 뭐 최근에 이슈가 된 거 저도 뭐 이쪽에 좀 요즘에 여기 꽂혀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의 섭취량을 좌지우지하는데 특히 영양성 그 능력 발휘하는데 NDF에 특히 뭐 이펙트 NDF, PNDF, 뭐 UNDF 뭐 많이 얘기합니다. DNDF.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는 건초 같은 경우 분석지나 이런 것도 북밸류로 돼서 분석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가 좋은 건초면 무조건 소화를 높고 하니까 준다 하는데 진짜적으로 소화한테 건강이 되고 그다음에 유사비 절감하는 데서는 이런 그 새로운 개념의 우리가 포뮬러 짜는 데서 어떤 툴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수분 함량, 입자도, 뭐 배합시간 이거 다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당 크기로 보면은 첫 번째 칸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펜실베니아 채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림만 나오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일반 이 대성 화산 강의 자체가 실제 현업에 조성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대충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 채를 흔들어 봤을 때 위에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깔린 거 맨 밑에 칸은 가루 얘기하는 겁니다. 가루를 이렇게 했을 때 밑에 칸이 40% 이하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보통 가루가 높을수록 소가 골라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과산증이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대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거는 어떤 형식적으로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네 번째 칸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중간치,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 50% 이상 정도로 중간치가 이렇게 강해지면 상당히 좋죠, 소한테는. 근데 그러질 못해요. 좀만 가르면 밑으로 다 벌써 가루가 50% 이상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상당히 어렵죠. 그 믹싱을 했다라고 하면 유량이 감소되고 유지방, 유담배 역저 현상 나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믹싱을 많이 하면요, 풀 수준이 높다던가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NDF 개념을 좀 더 들여서 PNDF 개념까지 들어와서 그걸 체크를 해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특히 발이 아프고 그다음에 전이도 발생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 믹싱 견본을 이게 아까 그런 내용들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목표는 이렇게 오른쪽에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지 않고 밑에 부분 작은 입자들이 많은 게 문제겠죠. 일단 너무 고우면은 배합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또 수분 함량이 적으면 또 잘 부서져요. 비율이 이제 조사리 비율이 높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배합 시간을 좀 더 짧게 한다던가 건초를 제일 나중에 한다던가. 아까 맨 처음에 건초를 먼저 비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비벼지면은 차라리 건초를 나중에 비비는 것도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부족한 언더 믹싱이죠. 부족한 믹싱은 좀 이런 경우는 왕왕 없습니다만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상당히 많은 걸 이런 겪었습니다. 뭐 비비는 게 아니고 그냥 교반만 해서 그냥 주기가 바빴을 경우였거든요. 그 당시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죠. 특히 알곡도 골라 먹고 연변 뭐 골라 먹으니까 연변 쏟아지고요. 지방도 낮고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믹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워낙 그 소비자하고 이제 판매하는 쪽하고 이게 연결고리 잘 돼 있어서 문제가 되면 당장 농가에서 전화합니다. 좀 더 믹싱을 해준다던가 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목표는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가 실제로 제가 이제 보면은 배합 시간 체크하고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똑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건조 수분함이 15% 이상 되면 믹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건조라기보다는 헤일레지죠. 헤일레지, 저수분 사일레지 같은 경우는 믹싱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전에 칸날란드가 아니면 지금 볏짚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 국내산 조사료 뭐 요즘에 50% 정도 수분 맞춰서 하는 것도 있고 했는데요. IRG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것도 수분을 일부러 더 스팀으로 해가 쌓아주면서 나중에 사전에 프리 트리트먼트를 해서 그 이제 믹싱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지역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분이 적당하게 있으면 좋은데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비비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믹서기 날도 좀 해야 되고 배합순서 점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자도가 너무 거칠 때는 약간의 배합 시간 늘려준다든가 이건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근데 앞에 내용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그림이 좀 옛날 자료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공장 A, B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공장 A, B가 다 같은 회사 겁니다. 그 다음에 A 농가, B 농가 돼 있는데요. A 농가는 공장 A, 같은 회사인데 그날 생산했던 그 같은 품목을 쓴 거고요. B 농가는 그 공장 A, 그러니까 B에서 같은 공장입니다만 B 같은 제품입니다. 근데 생산 날짜가 좀 다르고 해서 받는 그것만 달랐을 뿐인데 가서 그 TMR 분리체를 검사했더니 다 다르다는 얘기죠. 다 달라요. 특히 첫 번째 전략이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칸이죠.
첫 번째 간이 높더란 얘기죠. 이렇게 높아버리면은 골라 먹을 가능성이 없고, 특히 세 번째는 아예 가루덩어리입니다. 그러면 과산증을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그 당시 건티라고 수분이 뭐 15% 이내에 있는 건티 기준인데요.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수분 함량이 몇 프로냐, 건초의 질이 어떠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이제 지도하는 컨설턴트들은 항시 제품의 그 같은 제품이라도 같은 공장에 나오더라도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TMR 섭취 행동을 볼까요? 왼쪽 그림은 소가 지금 어떻게 잘 먹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면은 파먹고 있죠. 이렇게 흔들고 있죠. 이거는 뭐가 문제냐? 소가 밑에 알곡을 노린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 포기하고 먹는 게 아니라 밑으로 보고, 어떤 녀석은 냄새만 보고 있습니다. 밑에 알곡이 안 보인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골라 먹었다든가. 이게 골라 먹는 거고요. 진짜로 잘 하는 건, 이건 이제 아까 이 오버 믹싱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이 집은 농가가 그냥 골라 먹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소로 그 TMR을 막 비빈다 그럴까, 오버 믹싱을 했어요. 그리고 소가 저렇게 그 아이스크림 떠먹듯이 그냥 위에서만 먹는 거예요. 다시 그림 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골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약간의 발목 뭐 얘기하는 뭐 제염염도 올 수도 있겠죠. 그 대신 그래서 풀 양이라는 걸 잘 점검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게 요즘에 얘기하는 뭐 풀 피딩 하는 데도 있고 이름이 좀 다릅니다만, 그런 이제 좀 잘 먹게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런 게 날지도 모르겠어요. 잘 비벼서 소가 하루 종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라 먹는 게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 사일리지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사일리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조사를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좀 또 아셔야 될 게, 이게 경기 북부 지역은 어떤 여유나 이런 게 없습니다만, 남쪽 지방 전라도나 경상도, 뭐 특히 전라도 호남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면적이 넓은 데서는 국내산 조설에 대한 그걸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건초나 이런 것들이 수입건조죠 다. 실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문제는 있습니다만, 실제 걔네들 직접 수입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 알파파나 하지. 근데 중국 자체는 건초를 만들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땅은 넓은데. 그만큼 미국이란 데에서는 잠재성이 되게 높은 지역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수입을 해가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풀 하나 없어요. 근데 대개들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만큼 국내산 조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일리지가 되게 중요해요. 당근 먹이죠. 그 NDF라고 돼 있는데, 상층부, 중부 해가지고 이렇게 NDF 함량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NDF가 그만큼 변이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TMR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표면을 깔끔해서 잘 매기는 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게, 사일리지 시간이 아니니까. 솔루션. 뭐 거의 유성분 연관 첨가제 보면은 되게 유량, 유지방, 유담비 요즘 첨가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더 좋습니다만, 그 지방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지금 유지방이 4.0 이상, 우리가 그 전에 돈을 주다가 바뀌었잖아요. 유대 체계가 바뀌면서 유담배 강화제에서 바뀌었는데, 유지방이 4.0 이상 안 주다 보니까 뭐 농가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지방이 여름에 많이 떨어진 농가들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4.0은커녕 뭐 3.5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수익이 떨어지는 농가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림에 보이시면 장세 지방산으로 돼 있어요. 뭐 13.1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지방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 어떤 그런 원료다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첨가제기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히팅 문제인데, 여름철에 너무 덥다든가 특히 과발효되는 게 문제인데요. 이런 TMR의 그 히팅 문제가 소들의 그 섭취량을 저하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제품화해서 사오는 분들은 특히 이제 TMR 이거 2차 발효 뜨거워지는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양질 조사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림에 보시면 왼쪽의 그림은 이게 건유입니다. 건유. 그 당시 건유 8산, 9산 넘어가는 소인데 상당히 소 관리를 잘했죠. 양질의 조사를 매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 위는 그냥
육성 단계 때나 건유 때나 똑같은 그 TMR을 조사는 믹스로 꾸준히 매기는 거, 배통 크게 해주면서 매기는 게 그림을 볼 수 있겠고, 오른쪽 그림 밑에는 그 송화지 단계인데요. 중송화지 단계 때 좋은 양질의 건초로 이렇게 충분히 매겨주면서 소의 배통을 발달시키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현장에서 요즘에 뭐 농가들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들이 잘 돼 있어서 풀을 잘 주시려 하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착유를 하는 소들한테 좋은 풀을 많이 먹여줘야 되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한우 농가들도 건초에 대한 그 수요량이 너무 늘었어요. 그 착유하고 우유를 뭐 30kg, 40kg 나야 될 소들이 그 티모시를 그냥 뭐 한우 농가에 뭐 많이 쓰다 보니까 수요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구량에 비해 수요가 그 공급량이 딸린다는 얘기죠.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양질 조사가 좋다는 거는 뭐 젖소나 한우 다 마찬가지긴 했습니다만 조금 좀 잘못된 부분은 착유하는 소한테는 좀 더 그 고품질의 이제 그 조사료가 이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TMR 사료 원료 및 원력 이제 관리인데요. 왼쪽 그림 그러니까 분리가 안 나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오른쪽 그림의 면실인데요. 면실 같은 경우는 지방이 높다 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낄 수 있습니다. 물에 소분에 그 푸른 곰팡이 이런 것도 많이 끼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원료들. 뭐 완전 TMR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좀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그 소한테 먹일 수 있는 그 아까 풀 피딩식으로 좀 잘 믹싱을 해서 잘 먹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넘어가면은 뭐 이렇게 중간에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뭔가 보이고 하는 건 풀 피딩이 아니죠. 그러니까 잘 이게 분리가 난다는 얘기죠. 소가 골라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이제 편안한 환경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서 서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돼버리면 이게 좁으니까 이것도 풀 피딩이 아니죠. 편하게 먹는 식당은 아니죠. 완전 TMR은 아니겠죠. 완전 TMR이 요구하는 건 뭐다? 이렇게 사료를 줄 때 저렇게 편하게 오른쪽에서 앉아있는 녀석이 있죠. 그럼 충분하게 먹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 사료를 줄 때 막 손이 달려들어서 막 먹으려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완전한 TMR은 아니다는 거죠. 이쪽 얘기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있어야지 자유채식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소한테 느긋하게 먹을 수 있도록 환경 제공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면적이 넓고 여기 진짜 우리가 이상적인 그런 그 어떤 급여 시스템이 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소한테 좀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들이 우리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TMR의 밀건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밀건초는 우리나라에 잠깐 왔다 갔다 합니다만 밀건초도 상당히 좋은 원료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는 제가 이스라엘에 직접 본 건데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밀건초를 밀이 많으니까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냥 건초해서 딱 사람이 먹는 거 밀을 터는 게 아니고 그 사료 그 소한테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였습니다. 뭐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깨끗한 물 왼쪽 그림이 상당히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왼쪽이 음수대가 진짜 우리가 그냥 물 한 컵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너무 깨끗해요. 저 정도 환경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사료 전에 그 소가 먹는 밥통에 빛이 안 들어오죠. 햇빛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쫙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사료 전에는 빛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관리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에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홀스타인 품종에 나가면 다 꼬리들 그 미근해서 그 커팅을 해주죠. 뭐 이발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네덜란드에 있을 때는 그 PTC 그 실습농장에서 1사분기, 2사분기 해가지고 1년 4번 정도를 저렇게 이제 해주는 걸 봤었어요. 제가 놀렸던데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보면은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커팅을 해주면요. 더 스트레스가 이제 저감되고요. 또 호흡기 질병에 또 덜 민감해진답니다. 호흡기 기즘에. 그다음에 기생충 같은 거, 외부 기생충들이 거기에 많이 상존돼 있는데 벼룩 같은 것들도 이제 방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는 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 육성호 왼쪽 그림은 육성호입니다. 1년생짜리를 저렇게 해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클리핑 헤어라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주는 거죠.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같은 파리가 많아요. 여기는
밀폐형으로 돼 있어서 파리가 못 들어오게 돼 있는 환경이라 저렇게 끝에까지 자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주면은 상당히 속도 시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외부 기생충도 좀 방지될 수 있고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내용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성공적인 젖소의 건강 관리, 사용 관리가 배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려는 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 자체가 거의 뭐 다 아는 내용이긴 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 균형 영양 배합비.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이제 영양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항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축주님들이 좀 사양 관리 기술, 새로운 거 아니면 자기 그 목장에 맞는 기술을 자꾸 접목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TMR이가 분리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믹싱하는 것도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뭐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으로는 그 TMR 공장도 제품별로 이 분리도가 심한 걸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좀 잘 그 믹싱하는 부분을 좀 자기만의 맞게 줄 수 있는 그런 걸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 소가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뭐 잘 비비고 어떨 때 못 비벼주면 소가 고민하겠죠. 그럼 빨리 먹으려고 할 수도 있겠고 식체가 날 수도 있겠고 소한테 편한 환경 주는 그런 거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양지 조사료 공급인데 양지 조사료는 뭐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편한 그 조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아니면 그 가공한다던가 뭐 고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기록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젖소개량 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개량 사업에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컨설팅하면서 되게 좀 잘 쓰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이제 잘 돼서 여러분들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고 또 활용도가 높아지시면 국내산 정액을 잘 쓰시면서 개량에 이제 더 일보 전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